나는 오늘 그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갑자기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금이 가던 벽이 마침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뿐. 그 금이 처음 생긴 순간을 나는 또렷하게 기억한다. 정년 퇴직 전날, 나는 새 구두 상자를 들고 회사 앞에 나갔다. 여보, 이제 당신 발은 편한 길만 걸어요. 그는 상자를 슬쩍 보더니 응, 한마디로 끝냈다. 나는 그 짧디 짧은 대답 속에 우리의 노후를 가득 채워 넣었다. 손주와 공원 산책, 토요일마다 떠나는 기차 여행, 겨울이면 귤 까먹으며 드라마 보기, 퇴직하는 날 아침, 30년 전 입사하던 날, 내가 접어줬던 손수건을 다시 정장 주머니에 넣어주며 속삭였다. 오늘만큼은 꼭 가지고 가요. 우리 이제 좀 쉬어요. 하지만 다음 날 통장은 텅 비어 있었다. 퇴직금 8천만 원, 전액 인출, 적금 해지, 예금 인출, 그리고 문자 한 줄.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볼게 미안해. 나는 그 문장을 20번도 넘게 읽었다. 나도 애서 숨이 막히고 내 인생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미안해해서 웃음이 났다. 너무 가벼웠다. 그 미안함이. 그 뒤로 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숫자로 살았다. 수입 0원, 잔액 263만 원, 전세 만기에 남은 시간 90일. 낮에는 마트 계산대 앞에서 삑삑 소리에 맞춰 손목을 놀렸고, 밤에는 골목을 돌며 종이 박스와 캔을 묶었다. 비닐끈이 손가락을 파고들 때면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오늘도 버텼다. 둘, 내일도 버틸 거다. 어느 날,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계산대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박 여사님 남편, 요즘 젊은 여자랑 다닌다던데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무슨 소리냐고 따져봤자 무슨 소용인가. 나는 웃으며 일에 더 몰두할 뿐이었다. 남의 말은 바람이지만 내가 하는 이 일들은 오늘의 빵값이었다. 2달째 접어들 무렵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동네 미용실에서 아줌마들에게서 흘러나온 카페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다. 토요일 오후, 둘째 서영이와 나는 강남의 그 카페 안쪽에 앉아 있었다. 나는 물컵에 물방울을 엄지로 훑으며 괜히 다른 곳만 쳐다봤다. 시간이 흐르고 문이 열렸다. 그 사람이 들어왔다. 예전보다 살이 빠졌고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옆에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다. 단정한 긴 머리, 가느다란 몸매, 말끝마다 가벼운 웃음을 달고 다니는 그런 여자가 그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다. 오빠 이거 너무 두꺼워. 얇은 게 요즘 예쁜데. 그가 웃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남자의 얼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이 내 앞에 섰다. 나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정수 씨, 그의 발이 멈췄다. 얼굴 근육이 굳었다. 여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누구세요? 아내입니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멎고 매장 공기가 싸늘해졌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보, 얘기 좀. 나는 듣지 않았다. 골목 모퉁이에 섰어.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발 뒤꿈치가 갈라질 것처럼 아팠다. 서영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날 밤 큰아들 민수가 집으로 왔다. 식탁 모서리를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다. 엄마, 아빠 문제는 알아서 하게 놔두고 우선 엄마 삶부터 잡아요. 전세 만기는 제가 맞출게요. 생활비도 제가 보탤게요. 나는 그제야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 편이 둘이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버틸 수 있다. 위로는 부드럽고 버팀은 단단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과 그 여자의 첫 만남은 필라테스 센터였다. 퇴직 몇 달 전부터 남편은 허리가 아프다며 수업을 끊었고 거기서 그녀를 만났다. 낮에는 어린이집 행정보조, 밤에는 막 오픈한 와인바를 운영한다고 했다. 그녀는 말끝마다 칭찬을 달았다. 오빠, 그 나이에 몸 라인 살아있으세요. 오빠 넥타이 매는 거 진짜 깔끔하다. 그 말들 사이사이에 요즘은 경험이 자본이잖아요. 문장을 슬쩍 끼워 넣었다. 어느 저녁, 남편이 뜬금없이 물었던 게 기억난다. 당신 와인 한 잔쯤은 할 줄 알아? 나는 된장찌개 간을 보던 손을 잠깐 멈췄다. 그는 배워두면 세상이 넓어져라고 덧붙였다. 그때는 몰랐다. 세상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녀의 작은 가게를 뜻한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일정을 쪼개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시장 반찬 가게 보조, 오후에는 마트 계산대. 몸이 익숙해지는 속도만큼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다. 대파의 매운 향, 얼음물에 씻은 미나리의 바스락거림, 포장 비닐 소리, 계산대의 삑삑 소리.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내 안 어딘가에서 작고 질긴 뿌리가 자라나는 게 느껴졌다. 나는 매일 밤 장부 끝에 같은 문장을 적었다. 오늘 벌어 오늘 버텼다. 남편 소식은 소문으로만 들려왔다. 요즘 P2P니 코인이니 말이 많던데 여자가 오픈한 와인바에 돈 댔다더라. 카드는 막혔대. 소문은 물 위에 기름처럼 번졌다. 남편의 소문에는 결정적인 밤이 있었다고 한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평일. 그녀의 와인바가 일찍 문을 닫았다. 이웃 상인이 뒷문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봤다고 했다. 남편이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닫아? 그녀가 답했다. 공구 들어와야 하는데 자금이 막혀서. 오빠 진짜 이번만. 그 말 뒤에 아주 작은 한숨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그 한숨은 연민을 끌어내는 연출이었고 남편은 그 연출에 이렬에 앉은 관객이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칭찬과 조명, 셔츠와 향수 사이사이에 새벽의 공백이 크게 벌어졌을 거라는 것. 박수는 크지만 고독은 더 클 거라는 것.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낡은 운동화 끈이 끊어진 채 남편이 문 앞에 섰다. 해진 점퍼, 트고 갈라진 입술, 독촉장이 삐져나온 지갑을 들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나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했다. 내일 오전에 근처 카페에서 봐요. 집 문은 닫았지만 대화의 문은 남겨뒀다. 그게 내가 지킬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는 머그컵을 두 손으로 꼭 감쌌다. 뜨거운 김에 손이 될까봐 나는 커피잔 받침을 그의 손 아래로 밀어 넣었다. 퇴직하고 나니까 허무했어. 그가 입을 열었다. 집도 회사도 나 없이 더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누가 형님 해주는 소리도 사라지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 그 여자는 나를 보고 웃었어. 오빠, 대단해요. 그 말이 나를 살리는 것 같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칭찬은 달고 책임은 쓰니까요. 그는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말, 이제 본인한테 하세요. 나한테 말고 당신 자신한테. 몇 달 뒤, 그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위암 수술. 병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물처럼 흘렀다. 그는 마르고 작아져 있었다. 나는 침대 발치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먼저 말했다. 허세였어. 칭찬이 사랑인 줄 알았고, 투자하면 만회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보증만 서주면 금방 갚을 거라 믿었어. 나는 묻고 싶었다. 그때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왜 전화를 끊었냐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치료 잘 받으세요. 우리 인연은 그날 끝났어요. 그는 그제야 울었다. 병실 공기가 짠내를 품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불쌍해서도 미워서도 아니었다. 내 삶의 무게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으려는 결심 하나로 나는 두 발로 섰다. 그 무렵 나는 머릿속에만 있던 계획을 꺼냈다. 내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 동네 부동산을 돌며 보증금, 월세, 유동인구, 초등학교 학교 시간, 아파트 단지 출퇴근, 동선을 노트에 적었다. 골목 모퉁이, 햇빛이 길게 내려앉는 자리, 아침에는 김밥, 점심에는 반찬, 오후에는 주먹밥. 텅 빈 내부를 보자 먼지조차 반짝여 보였다. 나는 계약서 끝에 내 이름을 꾹 눌러 썼다. 그 순간 내가 나한테 도장을 찍는 느낌이었다. 간판에는 할머니 반찬이라고 적었다. 첫 손님은 903호 할머니였다. 멸치볶음 있나? 나는 불을 세게 올리지 않고 설탕은 덜, 간장은 조금 더 넣었다. 멸치를 바삭하지도 눅눅하지도 않게 볶아 담았다. 할머니는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도 올게. 그 말이 비어있던 내 하루를 가득 채웠다. 사람들의 작은 부탁이 내 삶에 스며들수록 내 이름도 조금씩 단단해졌다. 아이들은 내 곁을 지켰다. 서영이는 토요일마다 빈 용기를 들고 와서 엄마, 이번 주에는 잡채 추가요. 하고 웃었고, 민수는 말없이 카드, 단말기 롤을 갈고 계산대 서랍 레일에 기름을 쳤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억지로 끼어들지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은 정확히 건넸다. 위로는 말이 짧고 행동이 길어야 오래 간다는 걸 그때 알았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 친구가 들어왔다. 형이 매일 후회한다더라. 나는 김밥을 말며 웃었다. 후회는 그분 몫이에요. 저는 오늘 할 일이 있어요. 말하고 나니 가슴이 조용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종종 첫날을 떠올렸다. 회사 앞 새 구두 상자, 편한 길만 걷자던 내 목소리. 그때는 몰랐다. 편한 길은 누가 깔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조금씩 닦아내는 거라는 걸. 그 길은 발밑에서 한 걸음씩 열린다. 그 길의 이름은 더 이상 부부만이 아니라 나의 길, 내일의 길, 다시의 길이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마음으로 혼자 밤을 건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배신은 당신 탓이 아니고 회복은 분명 당신 몫입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길 만큼 버티다 보면 언젠가 당신 이름으로 불리는 작은 간판 하나가 마음속에라도 걸립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박수보다 내 손의 온기가 더 오래 간다는 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를 다독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이 채널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